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식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있는 그대로 자연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내면의 평화를 가져와 준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과 삶의 원동력을 외부에서 억지로 찾으려 하는 것보다 바로 여기 지금 나의 감정과 느낌에 충실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과 함께 왔습니다. 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오늘의 첫 번째 식물은 알록달록 형형색색의 채송화입니다. 여러 가지 색상의 채송화가 합식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새비름과에 속하는 식물이 되겠죠. 거리 화분에 합식을 해도 예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보실 식물은 금계국입니다. 첫 번째 금계국은요, 두 가지 색상이 나타나는 투톤 금계국입니다. 전반적으로 노란색이 잎을 감싸고 있는데요. 화심 주위에 붉은색 띠가 무늬를 형성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 금계국은 겹꽃으로 피어나는 금계국이 됩니다. 하나의 색상이지만 겹꽃이기 때문에 또 다른 화려함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되겠죠. 화단의 관상용으로 심어 기르는 식물입니다. 줄기는 이렇게 고추서며 자라게 됩니다. 다음 식물은 조팝나무입니다. 조팝나무도 종류가 참 다양하죠. 은행조팝, 공조팝, 수조조팝 등 다양한 조팝나무가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습도가 높은 걸 좋아하며 보수력이 좋은 비옥한 사질 양토를 좋아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은엽 가자니아도 빼꼼 노란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엽의 식물들은 이렇게 잎이 꼭 설탕 가루를 묻혀 놓은 것 같이 예쁘고 반짝거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자니아는 너무 고온 다습한 환경에는 약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통풍을 잘 시켜주면 아주 좋습니다. 줄기는 살짝 누워서 자라게 됩니다. 그 옆에는요, 이렇게 달개비가 보라색 색깔의 꽃을 예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식물이 그러하지만 달개비는 보다 더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황금 달개비에 이어서 초록색의 잎이 매력적인 이러한 달개비가 들어와 있네요. 초록 색깔 많이 문의를 해주셨는데 줄기 초록 색깔인 달개비가 드디어 이렇게 입고가 되어서 예쁜 모습 자랑하고 있네요. 한방에서는 달개비를 약재로 사용하기도 했죠. 그 옆에 황금색의 무늬를 뽐내고 있는 황금부사 호스타 들어와 있습니다. 호스타는 약간 산성이며 습기가 있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큰 식물은 뿌리가 땅속 깊이까지 자라므로 토양을 잘 선택해주는 게 좋죠. 흙에 보수성을 더해주는 펄라이트나 부엽토 등을 섞어서 뿌리의 흡수성을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황금 비비추도 실제로 보면 잎의 색이 더 쨍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함께 보실 식물도 아주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바로 다이아나 프린세스 의아리가 되겠습니다. 의아리는 덩쿨성 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대를 설치해주면 아름답게 휘감는 수영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아나 프린세스 의아리는요, 작은 종 모양의 꽃이 마젠타 핑크색으로 피어나는 식물입니다. 무화과 나무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떡갈립 수국을 닮았다 하여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꽃망울이 맺힌 거 보았더니 무화과 나무 맞더라고요. 무화과 나무는요, 유기질 토양 좋아합니다. 하나의 화분에 세 가지 색상이 들어가 있는 아스타 들어와 있습니다. 하얀색, 분홍색, 보라색이 참 조화롭게 예쁘죠. 아스타는요, 배수 좋은 토양을 좋아합니다. 뿌리가 넓게 확장이 되면서 빨리 자라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을 주면서 띄워서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3년 정도 한 번씩은 포기 나누기를 해주면 더 잘 키워내실 수도 있습니다. 예쁜 센트란투스가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네요. 유럽이 원산지인
허브 및 관목 식물이죠. 별 모양의 꽃이 참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유럽의 정원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모습과 키우기 쉬운 성질 때문이죠. 다음 식물은 버베기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식물 노루 오줌입니다. 노루라는 동물의 이름이 붙었다는 점은요. 노루가 사는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산다 하여 이렇게 재미있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또 노루가 들어간 다른 식물에는요. 노루기, 노루삼, 노루, 참나무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식물은 삭소롬이 되겠습니다. 농원에는 보라색과 하얀색 삭소롬이 나비처럼 흩날리고 있네요. 바람이 불면 바라보는 삭소롬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참 예쁜 친구들입니다. 삭소롬의 보통 물주기는요.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주시면 됩니다. 저면 간수나 잎이 물에 안 닿게 주의하시면서 주시면 좋습니다. 삭소롬의 잎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도톰하면서 잔털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주기를 할 때 잎에 물이 닿게 되면 잎이 하얗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면 간수해 주셔도 되고 상한 잎은 떼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식물은 비덴스입니다. 비덴스의 꽃잎은요. 이렇게 5갈래로 나뉘어져 자라나게 됩니다. 비덴스는 개화기도 길고 꽃도 풍성하게 자라는 편에 속하죠. 키우는 난이도는 쉬운 편에 속합니다. 조경용이나 관상용으로 많이 키우시죠. 수경 재배가 가능한 식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시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실내 공간의 빛과 온도, 습도면 무난하게 잘 자랍니다. 비덴스 3종사 이렇게 모아놓으니 화사하니 참 예쁘네요. 분홍색의 꼬리풀이 이렇게 예쁜 꼬리 자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지에 잘 자라나는 여러 해살이 풀이 되겠죠. 줄기는 이렇게 직선으로 고추서며 자라며 높이는 100cm 정도까지 자라날 수 있다고 합니다. 털이 없거나 듬성듬성하게 잔털이 있는 편에 속하게 됩니다. 분홍 꼬리풀 보셨으면 또 다른 꼬리풀, 긴 산 꼬리풀 스카이아이 블루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카이아이 블루는요. 중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 예쁜 꼬리풀이 여기 줄기 속에서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죠. 그리고 함께 보고 있는 식물은 초화화가 되겠습니다. 새비름과의 다육식물이며 여러 해살이 식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초화화는요. 5월에서 10월까지 오랜 기간 동안 가느다란 꽃대에서 계속 꽃봉오리가 나와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꽃은 푸른색의 앙증맞은 꽃이 매력적인 소리아입니다. 소리아는 여름에 참 잘 어울리는 꽃나무입니다. 더워지는 여름에 보는 파란 꽃은 참 사랑스럽고 시원한 느낌을 가져다주는 것 같습니다. 양지와 반양지에서 관리해 주시면 좋고요. 여름 동안 꽃이 피고 지는 꽃나무이기 때문에 개화 기간 동안은 겉흙이 마르면 꼬박꼬박 물을 주시면 좋습니다. 쑥근 코스모스 주황도 이렇게 예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노지 활동 가능한 단연초, 쑥근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키는 70에서 90cm 정도까지 자라나며 여름철부터 피는 꽃은요. 꽃이 질 때 잘라져서 정리를 하면 가을까지도 꽃이 개화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지 바르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하고 병충해에도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관리 가능하십니다. 정원 가꾸면서 이렇게 장미를요. 정원에다 심었었는데요. 어느새 개화를 하면서 예쁜 자태들을 보여주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봉긋봉긋하게 꽃이 겹꽃으로 피니 화려한 느낌도 주고 예쁜 느낌도 아주 2배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정원에 심어 놓은 식물이 있는데 바로 토플입니다. 토플은요. 추위뿐만 아니라 더위에도 강하므로 심는 장소를 가리지 않는 식물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루 종일 그늘진 공간보다는 최소한 하루에 반나절 정도는 해가 드나드는 양지가 좋겠죠. 또한 강인한 생명력은 어떤 토양에서도 잘 자라지만 물 빠짐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더욱 잘
크더라고요. 또 다른 종류의 토플이 농원에 들어와 있는데 바로 외성 토플입니다. 지금 방금 보신 토플들은요, 키가 수직으로 곧게 크게 자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외성이라고 하면요, 일반 토플에 비해서 낮게 자라는 토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 색상과 살짝 주황빛이 도는 이렇게 중품 토플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겹샤스타 데이지입니다. 겹샤스타 데이지는 척박한 토양에서 아주 오랫동안 버틸 수 있으나 너무 많은 양의 비료를 한 번에 주는 것은 지양해 주시면 좋습니다. 정원에 샤스타 데이지를 심을 때에는 물을 표면이 골고루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식물의 이름도 독특합니다. 바로 미역치 또는 매역치라고 불리는 식물인데요. 전국의 산과 들에 자생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입니다. 한국과 일본에 분포하며 키는 35에서 50cm 정도까지 자라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식물은 넝쿨 장구채입니다. 잎에 이렇게 윤기가 흐르고 조그만 분홍색의 꽃이 한알음 피어나게 됩니다. 우리 넝쿨 장구채는요, 5월에서 8월 정도가 개화 시기입니다. 키는 10cm에서 30cm 정도까지 자라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원의 등심붓꽃은 총 3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보라색, 하얀색, 노란색인데 보라색 등심붓꽃이 먼저 이렇게 고개를 내밀어주고 있네요. 북미가 원산지인 식물로 여러 해살이 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뜻하고 귀여운 꽃이 매력입니다. 우리 붓꽃은요, 살짝 이렇게 잎이 길고 부추를 닮은 특징이 있죠. 등심붓꽃의 꽃말은 번영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등심붓꽃 다음으로 보실 식물은 바로 폴스타 수국이 되겠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공간을 좋아하죠. 이맘때 수국이 미모가 아주 절정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이 식물은요, 작게 크는 외성종의 목수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어느 공간에 두어도 부담 없이 키우기 좋은 사이즈죠. 고소한 향기가 매력인 무늬자수정입니다. 이름도 예쁜 무늬자수정, 꽃이 피어나는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자수정을 닮았을까요? 그래서 이름이 자수정인가 봅니다. 꽃봉오리는요, 보시다시피 크지 않은데요, 정말 자줏빛의 자수정을 닮은 듯한 색감이 매력이 있습니다. 또한 잎의 무늬도 참 다채로운 색상을 뽐내주어서 시선이 가죠. 그 뒤에 있는 식물은요, 황금 떡갈립 수국입니다. 낙엽 화력 감목으로 잎이 떡갈나무의 잎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름에 예쁜 흰색 꽃이 피어나고 꽃은 크게 피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황금 떡갈립 수국은 내한성이 뛰어나고 가뭄에도 강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적응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하얀 꽃이 예쁘기도 하지만 가을에는요, 또 다른 단풍이 들어서 이거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름다운 배롱나무의 자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롱나무는 다이너마이트 배롱나무라고 불리는 친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분홍색의 백일홍이 아닌 조금 더 붉은색이 고혹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배롱나무가 바로 다이너마이트 배롱나무가 되겠습니다. 배롱나무의 품종은요, 추위에 매우 강한 품종입니다. 때문에 실외에서 키울 나무를 찾고 계시다면 배롱나무가 좋은 선택사항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피어나는 친구입니다. 자엽 배롱나무는 농원에 하얀색과 빨간색 2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잎이 자엽으로 나오는 신품종 백일홍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잎이 자엽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전과는 또 다른 조경에 연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무 껍질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매끄러운 편에 속하게 됩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좋아하고 햇빛을 잘 받을수록 더욱 쑥쑥 큽니다. 꽃의 생김새가 무궁화 꽃을 닮았나요? 생김새가 무궁화를 닮았다 하여 이렇게 이름이 붙은 무궁화 고각나무입니다. 2m 내외 높이로 자라나게 되며 개화 시기는 지금부터 6월까지 피어납니다. 내한성이 우수해 전국 어디서나 월동이 가능한 식물이 되겠습니다. 웨딩 초롱꽃도 예쁜 초롱꽃을 이렇게 달고 있네요. 초롱꽃만의 특유의 종 모양의 꽃이 참 예쁜 친구
친구가 되겠습니다. 산지와 풀밭에서 잘 자라는 친구죠. 꽃은 6월에서 8월까지 피어나게 됩니다. 화관은요 4cm에서 5cm 정도의 길이고 초롱꽃을 닮았다 하여 이렇게 초롱꽃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웨딩초롱은 웨딩초롱만의 우아한 분홍빛이 참 매력입니다. 다음 식물도 매력이 한가득인 식물인데요. 청아지손이나 와인컵지손이도 농원에 있지만 요즘에 미모가 물이 오른 자엽지손이가 되겠습니다. 자엽 색상의 잎과 더불어 보라색 계열의 꽃도 참 조화를 잘 이루는 식물이 되겠죠. 세이지는 햇빛을 참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여름의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더욱더 건강하게 키워주실 수 있습니다.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식물입니다. 후룩스는 종류마다 색상도 다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죠. 후룩스는요 여름의 식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주 뜨거운 강한 햇빛 속에서도 예쁜 꽃을 피워내는 여름의 강한 꽃 바로 후룩스입니다. 다음 식물은 예쁜 무늬가 매력인 무늬 터리플 바리에가타입니다. 높은 산에서는 흔하게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막상 내가 내려다 키워보게 되면 그 특유의 아름다움 때문에 흔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무늬 터리플 이외에 농원에는 또 하나의 예쁜 터리플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엘레강스 터리플입니다. 엘레강스 터리플 이름에 걸맞게 우아한 느낌을 물씬 주는 식물입니다. 이렇게 잎은요 갈래 조각을 나누어서 끝이 뾰족하게 자라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미가의 여러 해살이 식물인 터리플은 이렇게 꽃이 먼지떨이 혹은 솜사탕처럼 풍성하게 피어나서 조경하는 환경을 가꾸는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터리플은 습하고 그늘진 환경에서 잘 자라납니다. 때문에 약간 그늘진 공간에 심어주시면 예쁜 꽃 감상 가능하세요. 다음 식물은 스토케시아입니다. 스토케시아는 농원에 보라 색깔의 아메시스트와 하얀 색깔의 스노우스톰 이렇게 있는데요. 북미가 원산지인 내한성과 내건성이 강한 단연초입니다.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는 상록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꽃은 6월부터 7, 8월에 주로 피지만 그 외 기간에도 개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위와 더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하기 때문에 전국의 화단에 심어서 가꾸기 좋은 식물이 되겠습니다. 밝은 빛이 없어도 강한 추위 속에서도 사계절 내내 화려한 잎을 뽐내는 식물이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휴켈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추위에는 언제든 견딜 수 있죠. 다음 식물은 파란색이 주는 신비감을 온몸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델피늄이 되겠습니다. 남부 유럽이 원산지이며 비연초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꽃이 아름다워서 부케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관상용으로도 많이 기르는 식물이 되겠죠.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겉흙 마르면 물을 잘 챙겨주세요. 다음 친구는 은사초입니다. 이렇게 벽꽃을 닮은 예쁜 꽃이 피어 있죠. 지난주에 한 카페를 들렸었는데 예쁜 은사초로 카페 한 구석을 꾸며 두셨더라고요. 모습이 색다르고 예쁘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식물은 붉은 인동입니다. 토종 인동이 하얀 꽃을 피워낸다면 붉은 인동은 이렇게 붉으스름한 복숭아를 닮은 색감의 꽃을 피워냅니다. 유럽이 원산지인 식물로서 화단이나 정원에 많이들 심어주는 독특한 느낌을 내는 붉은 인동이었습니다. 다음 식물은 아메리칸 블루입니다. 나팔꽃의 친척이 되는 식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른 색상이 앙증맞은 꽃은요 하루가 지나면 시들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그 다음날에 또 다른 파란 꽃이 예쁘게 피어납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아메리칸 블루는 옆으로 퍼져 자라므로 거리 화분에 길러도 좋고 정원에 심어서 합식을 해서 키워도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생종인 바위수국이라는 덩쿨 식물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의 울릉도와 제주도에서 많이 자라났던 수국 중에 하나입니다. 바위수국은요, 바위 근처 혹은 지지대를 설치해서 키워주시면 덩쿨성의 성질 덕분에 아름다운 수영을 간직한 채로 자라나게 됩니다. 바위수국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덩쿨 식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위 수국도 수국이기 때문에 등수국과 마찬가지로 묵은 가지에서 자라는 새로운 작은 줄기 끝에서 개화를 하게 됩니다. 이 친구는 바위 수국 중에서도 무늬를 가지고 있는 무늬 바위 수국이 되겠습니다. 무늬 바위 수국은 하얀색의 꽃이 피어 있고요. 줄기가 분홍색인 바위 수국은 분홍빛깔이네요. 다음 식물은 자주빛깔의 꽃이 아름다운 자주꽃받침 아프로디테가 나와 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만개합니다. 적색깔의 꽃은 향이 매우 좋고 9월까지 계속 피어나기 때문에 꽃과 향기를 두루두루 감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의 자주꽃받침도 있으니까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위에 매우 강합니다. 고려 자기도 특유의 분위기를 잘 형성해주는 나무입니다. 꽃의 빛깔 및 화려함이 개성이 강한 나무입니다. 잎이 있을 때는 잎이 활짝 펼쳐졌다가 해가 없으면 잎을 다물게 됩니다. 친구의 우정이라는 꽃말을 가진 부틀레아입니다. 상록, 낙엽, 화력 감목에 속하는 친구로서 향이 좋아서 썸머, 라일락이라는 이름과 나비가 좋아하는 꽃이어서 나비꽃이라는 여러 가지 이름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7월부터 10월에 피는 꽃은요, 가지 끝에 길이 10cm에서 20cm 정도의 수상 꽃차례를 만들어냅니다. 강한 내한성을 띠는 식물이기 때문에 여름의 고온에서도 잘 견뎌냅니다. 전국 어디서나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용머리 야생화입니다. 용이 자수정을 물고 있는 형상을 닮았다 하여 용머리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잎은 로즈마리와 비슷하지만 조금 큰 편으로 가늘고 깁니다. 꽃에는 특유의 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청보랏빛 통꽃이 벌개 덩굴꽃과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벼룩의 울타리 역시 이름이 참 귀엽죠. 꽃은 흰색으로 이렇게 피어납니다. 앙증맞고 귀여운 느낌 가득합니다. 줄기 쪽 잎은 마주나며 밑부분이 줄기를 감싸는 형상을 띱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무에 속하는 플랭케니아가 꿀벌 손님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플랭케니아는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도 잘 자라나는 생명력이 강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플랭케니아 여러 종류를 합식해서 심으면 풍성한 느낌 가능하게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버들마 편초입니다. 잎은 마주나며 잎자루는 없습니다. 꽃은 6월에서부터 9월까지 붉은색의 보랏빛깔을 가진 꽃을 피워내게 됩니다. 노지 활동 가능한 다년생 식물로 마지막 서리가 지나는 날짜 이후에 씨앗을 정원에 직접 뿌리시면 이게 또 번식이 가능합니다. 다음 식물은 에키네시아입니다. 국화과에 해당하는 식물로 북아메리카가 고향인 식물이 되겠습니다. 토끼처럼 잎이 뒤로 넘어가 있는 모습이 참 귀여운 친구입니다. 이 식물은요, 다정큼 핑크 샤린마이라고 불리는 꽃나무가 되겠습니다. 분홍색의 다정큼 나무 꽃이 활짝 펼쳐져서 예쁜 꽃과 은은한 향기가 나타나죠. 매금이 수국은 당년지 개화라 하여서 겨울 동안 가지가 죽어도 당년에 올라오는 새 가지에서 꽃눈이 생기는 신품종 수국입니다. 때문에 많이 인기가 생기고 있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사계 바람꽃은요, 환경이 잘 맞으면 봄과 가을 두 차례 하늘을 향해 꽃을 피운다 하여 사계 바람꽃 혹은 사계 하늘 바람꽃으로 불리는 친구입니다. 종자로 번식이 참 잘 되죠. 국화과 식물들 중에는 방망이라는 이름이 붙은 식물들이 있습니다. 한라산 고산지대에 사는 산손방망이가 그중 하나가 되겠죠. 북극가의 구근 식물 글라디올러스도 이렇게 줄기를 꼿꼿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외솜다리 에델바이스도 예쁜 하얀 꽃을 올려주고 있는데 야생에서는 전국의 높은 산에서만 사는 식물입니다. 여러 해살이 풀이며 키가 30cm 정도까지 자라나는 훤칠한 친구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뿌리 근처에서 모여있던 잎들은 꽃이 피면서 사라진다고 하네요. 곰보지선이도 이렇게 귀여운 잎과 꽃을 뽐내고 있습니다. 꽃 단풍 든 것처럼 브릿지 나온 것처럼 이런 보랏빛깔의 쨍한 5장 잎장이
꽃이 피어나는데 참 잎과 조화롭게 예쁩니다. 짙은 붉은색의 꽃잎이 매력적인 우단동자입니다. 키우기 시작하면 종자 번식이 참 쉽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연 발화가 잘 되기 때문에 한번 심은 후에 별다른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아도 파종할 필요 없이 잘 자라납니다. 암담초도 하얀색과 분홍색의 꽃대를 올려주고 있는데 앞서 보셨던 유럽 베로니카처럼 꽃줄기가 쭉 솟아오르면서 자라나네요. 남부나 중부 유럽의 고산지 바위 틈이나 바위 곁에서 뿌리 내리면서 자라나는 생명력 강한 식물입니다. 암담초 다음으로 보여드릴 또 하나의 히든 카드 대문자초들입니다. 대문자초는 독특함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식물입니다. 이러한 매력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요즘에 갖고 있는 식물이죠. 물에 사는 수련과 생김새가 비슷하다고 하여 이름 붙은 수련목입니다. 잎 테두리는 부드러운 톱니 모양이고 약간의 윤기가 흐르는 모습입니다. 꽃이 참 우아하죠. 잔가지가 많이 나와 삽목이 아주 쉽습니다. 농원에는 두 가지의 마삭이 있습니다. 먼저 제주께 마삭, 그 옆에는 황제 마삭이 노란 빛깔의 잎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삭은 물을 좋아하는 편에 속합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을 듬뿍 주시면 좋겠습니다. 키우시는 환경이 건조하다고 여겨지면 분무기로 칙칙 뿌려주시면서 습도를 조절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오래 두고 키워도 질리지 않는 느낌을 주는 하얀색의 견미리 북노초입니다. 다음 식물은 후쿠시아입니다. 유기물이 풍부한 흙에서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흙이 촉촉한 상태로 유지가 되면 좋지만 물 빠짐이 어렵다면 가습에 주의해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건강하게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후쿠시아를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쳐볼까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식물 이야기로 올게요. 감사합니다.